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아일랜드 투 6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1대1 포지션 배틀을 했습니다. 영상의 첫 시작은 이제 아침 식사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윤지훈과 최정은의 갈등 상황을 계속 그 아일랜드 2 프로그램의 흥미 요소로 가지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아마 방송에서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라면 그렇게 구성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장면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털어져야 돼. 팀에서 탈락시켜야 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왜냐면 억지로 화해시킬 수가 없거든. 내가 아일린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모카랑 민주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모카랑 민주를 빨리 친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힘들다. 모카랑 민주가 아일릿의 메인인데 모카랑 민주가 서로 안 친한 것은 대단히 문제로 보인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최정은하고 윤지훈이 동시에 데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아일릿의 모카와 민주 사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더 심각한 거라고. 이거 내가 봤을 때 둘 다, 윤지우는 고집이 있고 최정은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거 화해 안 된다고. 화해 안 된다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이거 큰일입니다.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어떤 분이 뭐 후코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해요. 어쨌든 1대1 포지션 배틀에서 I will always love you 라는 그 신곡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I will always love you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저랑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버디가드. 분명히 이 영화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I will always love you. 근데 똑같은 제목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어쨌든 여기에 작사 미션을 줬는데 후코가 1등을 했어요. 제가 후코가 작상을 봤어요. 후코가 작상을 봤는데 이 후코가 작사를 못했다기보다도, 못한 건 아니에요. 못한 건 아닙니다. 어울리게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나라 친구들이 저 정도 작사도 못했단 말이야? 라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 왜냐면 모국어잖아, 모국어. 내가 예전에 알리넥스트인가 유니버스 티켓 리뷰를 할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왜 리뷰를 하면서 영어를 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거기다 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국어를 정말로 잘해야 한다는 주의자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 회사에 모든 문서의 오탈자는 내가 다 잡아요. 전직원의 오탈자는 내가 다 잡습니다. 그만큼 국어나 국문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작사라는 영역은 의미 전달과 감동을 주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모국어를 가진 친구들이 외국인한테 의미 전달을, 모국어로서의 의미 전달을, 감동의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못했다는 것, 외국인한테 1등을 뺏겼다는 것은 나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후코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후코 잘했는데 나머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사용하고 자란 친구들이 우리나라 자국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 외국인한테 진다는 건. 이거는 왜냐면 당연히 모국어를 가진 사람이 이겼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로 작사를 해가지고 막
그 팝송의 가사로 선택했다고 쳐봐요. 미국인들 다 있는 데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 잘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잘못했다고. 대단히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잘못한 게,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예상 데뷔 멤버조를 뽑으면서 이제는 유니버스 티켓부터 그 엘리시아랑 나나 얘기를 들면서 우리나라 참가자들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왔다고, 외국인들이. 근데 모국어까지 밀리면 어떡해. 어떡해. 이거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이 울고 계실지도 몰라요. 진짜 농담, 나 지금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농담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담하는 소리야. 이건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케이팝도 케이팝이지만 이건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어쨌든 브로더스들이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방지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대1 포지션 배틀에 어떤 파트를 맡을지를 선택을 하잖아. 아니, 방지민이 파트 4를 맡더라고. 이 뭐한 짓이야.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본인한테 1등이라는 자리를 주고 왕관을 주고 본인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너무 실망이다. 방지민 너무 실망해, 진짜로. 너무 실망해. 어쨌든 방지민이 유사랑하고 대결을 하게 됐고, 코코, 정세비, 마이, 남유주, 윤지훈, 김수정, 최정은, 링링 이렇게 대결하게 됐어요. 후쿠하고 유하고 대결하게 됐고. 근데 윤지훈도 이제 최정은이 먼저 5번 파트를 선택했잖아. 그러면 윤지훈도 5번 파트를 선택해야지. 원래 본인이 5번 파트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봤을 때 최정은을 피한 거잖아. 야, 최정은하고 대결해서 지고 이기고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최정은을 피한 거잖아. 아침 식사에서 최정은을 피하듯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방지민도 그렇고 윤지윤도 그렇고 파트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피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A팀의 강자들이, 그 아일랜드들 중에서도 A팀의 강자들이 많이 포진됐어요. 여기에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거죠. 일단 3스타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3스타. 정세비, 방지민, 최정은이 다 한 팀에 들어있고, 과연 제가 그 지난번에 예상 데뷔 멤버 뽑을 때 아무 근거 없이 확률적으로 뽑은 데뷔 멤버, 예상 데뷔 멤버가 이 3스타가 한 팀에 있는 거였죠. 결국은 일본인 2명은 그때 제가 픽을 안 했죠. 그냥 어울리는 사람 아무나 뽑으면 된다고. 일본인 2명은 이따 치고 한국인은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3스타가 들어간, 이 딱 그 구조예요. 딱 그 구조인데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관건은 강아지 눈을 가진 정세비와 고양이 눈을 가진 방지민이 한 팀에서 한 동일한 컨셉으로 무대를 펼친다면 이게 과연 어울릴 것인가. 이게 가장 이슈였어요. 이게 가장 이슈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관건은 이제 방지민이 파트 4를 선택함으로써 유사람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예상 데뷔 멤버로 정하면서 그 참가자들의 등급을 나눴었잖아요. 3스타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강력한 후보 라인이 있습니다. 유사랑과 남예주. 그러면 유사랑이 과연 3스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3스타에 도전하는 유사랑 과연 3스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마지막 관건이었어요.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를 보여주는데, 방지민한테 인터뷰를 보여주는데 알리세덱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알류넥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방지민이 알류넥스트에 참가를 했었던 친구기 때문에 알류넥스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할 수가 없네요. 결국은 아이리스로 데뷔한 그 친구들보다 걔네보다 더 잘 되면 되지, 딱 워딩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참가자 프리뷰 할 때
방지민 얘기하면서 딱 그렇게 말하잖아. 방지민도 인간이 이상, 방지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서 대비해서 알리보다 잘 나가는 것을 인간이 이상 방지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을 했었죠. 정확히 방지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인 이상 방지민은 여기서 대비해서 알리보다 더 잘 나가길 바라고 있다. 이것이 방지민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했는데, 특이하게 이제 김수정이 A팀에서 메인 보컬 파트를 선택했잖아. 이거 너무 악수였다고 봐요. 오히려 경쟁을 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걸 선택해야 돼. 내가 못하는 부분은 경쟁 외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할지언정,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못하는 걸로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이겨주겠어, 이런 논리를 가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거는 경쟁, 이게 선택에서 이미 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ATV 실제 무대에서 A팀이 먼저 무대를 했는데, A팀 정말 헤어, 메이크업, 코디 완전 찰떡이었어. 헤메코가 너무 잘 어울렸다고, 6명한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관건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3스타가 한 팀에서 무대를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3스타 중에서도 좀 더 세밀한 관건사항이 있잖아요. 강아지 눈의 정세비와 고양이 눈의 방지민이 한 팀에서 같은 컨셉을 하면 어울릴 것인가, 이게 되게 관건이었거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세비가 있고 방지민이 있으니까 정세비 컨셉으로도 무대를 할 수 있고 방지민 컨셉으로도 무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과연 몰고 갈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이해를 들자면, 정세비를 살리는 컨셉에서 아이존 컨셉으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방지민 컨셉으로 가가지고 휘파람 컨셉으로 무대를 할 것이냐, 이게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걸크러쉬 컨셉을 하다가 그냥 발라드를 부르거나 그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를테면 블랙핑크가 갑자기 아이존 컨셉으로 돌변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아이존이 갑자기 블랙핑크가 될 수 없다고. 이거는 완전 양립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저는 3스타가 한 팀에서 무대를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좀 더 세밀하게 바라봤더니 결국은 그겁니다. 세밀하게 바라봤더니 그 3스타 중에서 강아지 눈의 정세비와 고양이 눈의 방지민을 옆에 같이 세워놓으니까 저는 좀 이질감이 들었어요. 상당히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매칭할지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2명을 딱 보면 2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한 곳에 있는 느낌이라고. 태양이 있거나 달이 있어야 되죠.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무대를 좀 살펴보자면, 나 방지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예 안 보였다고. 그래서 방지민, 내가 말했듯이 이 길을, 내가 예전 리뷰에서 한번 말했잖아. 방지민 이 길을 본인이 택한 이상 본인이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거 본인이 잘못하는 거야. 본인이 잘못하는 거라고. 소극적인 거 내가 봤을 때 말했잖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방지민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결국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사한테 졌잖아. 너무 당연한 거야. 한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이 무대에서 방지민 한 게 없다고. 왜?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이거를 나는 소극적이어서 안 보이는 거 할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근데 같은 파트를 선택했음에도 유사랑은 보였거든. 유사랑은 보였다고. 근데 본인은 그냥 스스로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해.
이 자세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B팀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헤메코는 A팀이 나왔는데 개별적인 헤메코를 보자면 윤지훈하고 유사랑의 헤메코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정말 잘 어울렸어. 난 솔직히 윤지훈의 헤메코가 태양의 눈, 코, 입 부를 때보다 지금 이 헤메코가 윤지훈한테 훨씬 어울리는 것 같아. 부드럽고 그리고 눈여겨봤던 거는 윤지훈의 지금 이 무대에서의 눈매가 정세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왜냐면 윤지훈은 눈이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고양이 눈이 아니거든. 윤지훈은 고양이 눈이 아니라고, 뭐 강아지 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냥 눈이 크고 선하게 눈만 봤을 때는 좀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무대에서의 눈이 일상에서의 눈 말고 무대에서 눈이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정세비와 눈매가 좀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코는 제가 그 프리뷰 때 코코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아, 이 친구 사진을 보니까 너무 눈을 부라린다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코코 눈 자체가 그렇게 형상화가 돼 있어. 그래서 코코 같은 경우는 눈매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세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해도 눈매가 그걸 압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프로세스 40할 때 김치현이 너무 생각이 나. 그래서 눈매가 본인의 표정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남유주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본인이 하던 거의 범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도 알겠고, 제가 그 예상 데뷔 멤버 때 말했죠. 남유주의 한계가 보인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던 방식 그대로 해. 남유주는. 예전에 한번 김수정이 지적한 거가 딱 맞아요. 그 유이한테 파트 뺏겼을 때 있잖아. 김수정이 그렇게 말했잖아. 유이는 댄스를 한 거고 남유주는 제스처를 한 거다. 제스처. 그게 정확하거든. 나도 그 말에 정말 동의하거든. 본인은 항상 제스처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해. 근데 그 제스처도 너무 뻔해. 그러니까 너무 예상되는 제스처를 한다고 항상. 그게 본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대에서 마이를 보세요. 마이 예상 외의 표정 연기를 보여줬거든. 제스처도 하고. 그냥 그런 면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남유주한테는 항상 하던 제스처, 항상 하던 표정, 그런 방식으로 눈에 띄려고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항상 맴도는 모습밖에 안 보여집니다. 맴도는 모습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마이한테 진 거야. 정확하게는. 그래서 마이한테 진 거예요. 정확하네. 마침 마이랑 남유주랑 경쟁자였네. 여기서. 남유주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데뷔하지 못할 거예요. 유이는 이 무대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링링 같은 경우는 실력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하는 2, 30점 받는 학생들이 5, 60점, 7, 80점으로 올라가기 정말 쉬워요. 그냥 그거였을 뿐이야. 근데 93점, 94점 맞는 학생들이 95, 96 올리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링링 같은 경우는 그 실력을 올린 거에 비해서 매력이 전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이미 한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마이하고 남유주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마이가 당연히 이겼고, 당연한 거예요. 남유주 반성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혹시나 본다면 제 조언을 한번 새겨듣고 본인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래요. 본인은 항상 똑같은 제스처를 해.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운으로 자꾸 운을 기하는 것 뿐이야. 행운이 나에게 운이 작용해서 데뷔하게끔 바라는 요행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요행이라고. 그건 요행이라고. 최정원하고 링링은 뭐 당연히 최정원이 승리죠. 이거는 제가 링링을 지적하면 당연히 말한 부분이고, 하지만 그 다른 분들도 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최정원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나 보컬을 자기가 낼 수 있는 음역대 범위 내에서 노래를 깔끔하게 부르는 것이 시장에 나가면 안 볼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요. 에스파의 닝닝, 최정은이 여기서 링링을 이겼지만 에스파의 닝닝하고 붙으면은 100% 집니다. 100% 진다고. 에스파의 닝닝은 노래를 잘 부르거든. 노래 잘 부른다고. 그리고 유사랑과 방지민, 이것도 이미 말을 했지만 유사랑이 이게 당연한 거야. 방지민 스스로 내가 질래요, 내가 패배자가 될래요 하고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데, 제가 그 예상 데뷔 멤버 할 때도, 그러니까 알류넥스트 마지막 화 때도 말을 했는데, 방지민이 이제 알류넥스트의 판타스틱 4의 일원이었어요. 판타스틱 4의 일원이었다고. 그러면 이 판타스틱 4가 당연히 데뷔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알류넥스트의 근간을 이루는 멤버들이었는데, 원희한테 밀려서 방지민이 탈락했단 말이야. 원희한테 밀려서. 여긴 또 3스타의 일원인데 강력한 도전자인 유사랑이 3스타를 넘어설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또 져버렸어, 방지민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운이 없어서 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방지민 이거 본인 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아일릿 데뷔 멤버가 되지 못하고 결국 탈락한 것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건지도 몰라.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건지도 모른다고. 저는 잘하면 방지민 여기서 데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데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물론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력한 데뷔 멤버 후보고 3스타 일원이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야. 그러면은 연예인 하면 안 돼. 연예인 하면 안 된다고. 데뷔 멤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방지민도 스타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 특히 연예인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정세비랑 코코는 정세비가 승리했습니다. 코코도 잘했는데 그냥 상대가 정세비였기 때문에 진 것뿐입니다. 코코 잘했고, 그리고 윤지훈하고 김수정은 윤지훈이 승리했는데 이건 뭐 너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할 말이 없고, 그냥 윤지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빨리 최정은 좀 가서 안아주라고.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후코하고 유이는 후코가 승리를 했는데, 일단 유이가 너무 못했다고. 눈에 안 보였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팀이 하는 무대를 보여줬는데 그라운드 무대를 그냥 흘러가듯이 보여주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일랜더 무대가 더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운드는 승패를 겨루는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세이브 투표를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여기서 다량의 사람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팀,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떨어져서 그라운드 팀으로 온 사람들 말고 지금 이 그라운드 무대를 한 이 그라운드 팀이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8명,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자가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6명이 여기서 다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들여서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역시 엠넷,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회차마다 다양한 사람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 그게 오늘도 보였어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 회차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좀 많이 비춰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세이브 투표가 시작하는데 방지민 뭐 당연히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지민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류넥스트, 유니버스 티켓, 아일랜드2 이 세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방지민 언급을 너무 많이 했거든. 내가 너무 많이 했다고. 한 번이라도 귀에 들어갔길 바랍니다. 들어갔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시간은 없지만 잠깐 이제 댓글을 잠깐 봐줄게요. 댓글을 트리플 S 24인조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가수를 리뷰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생각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리플 S 그룹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그룹은 제가 아는 그룹이에요. 이를테면 아이브나 르세라핌, 여자아이들, 블랙핑크 그런 그룹들은 제가 리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트와이스나 있지 이런 친구들. 트리플 S는 제가 관심을 일단 안 뒀기 때문에 그 24명 중에 아는 멤버는 김유현 한 명입니다. 김유현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룹이면 몰라도 트리플 S는 제가 리뷰하기가 힘들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최정은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냥 3스타 일원으로서 뽑힐 확률, 제가 말씀드렸지만 3스타 일원으로서 이 친구를 그래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최정은이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에 나가면 최정은의 보컬 실력을 묻힐 겁니다. 에스파의 닝닝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보컬 실력이 딸려요. 너무 딸려요.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 컨셉, 물론 테디가 하기 때문에 아이즈원 컨셉으로 안하고 블랙핑크, 걸크러쉬 쪽으로 밀 거라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세비를 버릴 것이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걸크러쉬 갔을 경우에 정세비를 버릴 것이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이제 점쟁이 문어 내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니까 나름 전문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님이랑 나랑 제가 경쟁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데뷔 멤버를 100% 맞추지 못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점쟁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불공평한 게임이잖아요. 저는 얼굴을 내놓고 미리 영상을 찍어서 말을 하지만, 지금 이 댓글 쓰신 분은 제 영상을 보고 사후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경쟁하기에는 제가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OI의 주경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아이오아이의 주경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천지연님, 제가 후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후코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천지연님이 너무 후코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후코가 어떤 컨셉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후코에 대해서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윤지훈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윤지훈하고 후코는 어떤 컨셉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천지연님은 후코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아서 후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후코를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딱 이런 겁니다. 후코가 아이유넥스 할 때 제가 영서를 픽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이미지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영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후코가 배드보이를 함으로써 배드보이에서 후광 효과를 받은 이유는 아이린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배드보이에서 눈에 띄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코 자체가 아이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린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린으로 보이고 시장에 나가면 아이린이 이길 수 없어. 그리고 후코 자체가 너무 올드해 보여, 나이에 비해서.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코가
경쟁력이 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분이 잠깐 끊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후코를 보면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알리넥스 때 영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서는 눈에 안 보인 알리넥스트에서 눈에 띄는 존재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댓글러들이 하도 영서 해가지고 영서를 봤더니 기존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걸그룹의 이미지하고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후코도 마찬가지예요. 후코가 데뷔하는 것에서는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반대하진 않아요. 어차피 여기 일본인 멤버 6명은 눈에 띄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나 뽑아도 된다고. 정확하게 아무나 뽑아도 된다고. 제가 오히려 안타까운 점은 지금 이 아일랜드2가 10개국 13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봐서 사람을 선발해서 지금 참가를 시켰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과연 정말로 10개국 13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봐서 참가한 사람들일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커요.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링링하고 일본인 6명 이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결국은 본인 내가 옛날 이거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묻겠는데 본인들 일 안 한 거야 그러면? 정말로 10개국 13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봐서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들의 멤버가 링링하고 일본인 6명이 지금 이 정도면은 본인들 옷 벗어야 돼.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 나는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돼요라고 생각되는 거라고. 반성해야지. 그러면 이제 후코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일본인 멤버 아무나 뽑아도 되는데 후코 같은 경우는 배드보이에서 되게 눈에 띄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이린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눈매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배드보이에서 후코를 돋보이게 했을지언정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수가 되었다. 후코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영상과 똑같이 본인이 시장에 나갔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는 다들 후코 좋아하고 나도 후코 싫어하지 않아요. 뭐 따뜻한 언니고 다 좋아. 알겠다니까. 근데 일단 데뷔 멤버를 뽑을 때는 인지상정으로 뽑으면 안 돼. 인지상정으로 뽑으면 안 된다고.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멤버를 뽑아야 된다고요. 나는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후코가 과연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외국인 멤버, 일본인 멤버들도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후코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린이 있잖아. 시장에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영서를 픽하지 않은 거가 똑같은 논리야. 이미 아이린이 있잖아. 근데 후코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후코를 보면 아이린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되게 영하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 탱탱하게 보여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올드해 보인다고 후코가. 그래서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뷔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타가 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블랙핑크 휘파람이나 아이존 파노라마의 컨셉에는 후코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더 보자면 제가 너무 딱 잘라 말한다고 말을 해서 뭐 아닌 것 같은 친구들은 빨리 아니라고 말해줘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적어보신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보면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경험은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될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경험이 맞아요. 경험이 맞다고. 근데 아예 이걸로 안 깔 것 같은 친구들은 빨리 떨어지는 게 맞다고.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첨언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취업을 한다. 이것도 리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것도 알류넥스트 하면서 얘기를 했어. 예원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내가 기억이 정확히 나. 이를테면 취업을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 심사를 보고, 서류 합격하면 인적성 시험을 보고, 인적성 합격하면 1차 면접을 보고, 1차 면접 합격하면 최저 면접 보고, 최저 면접 합격하면 그 다음에 입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건강검진 받고.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그렇게 딱 합격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곳에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최종 면접까지 가는 거는 정말 경험이에요. 많은 경험이 된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취업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서 탈락해야 돼. 서울에서 탈락해야 된다고. 쓰잘데기 없는 경험이라고. 그리고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예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보통 이제 여기 참가자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겠지. 여러분,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발언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 드릴게. 루저들이 나는 거야. 이런 발언은 루저들이 나는 거라고.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찾아오겠지.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정말 무책임한 말이고, 이런 발언들은 루저들이 나는 말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세이브 투표를 좀 오늘부터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프로듀스 101 때부터 투표를 했더니 이제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방송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7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